네,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정확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째 되는 그날인데, 자, 한겨레 일면입니다. 촛불을 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의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이 악몽이 하루빨리 끝나길이란 제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쟁으로 숨진 아버지를 위해서 촛불을 든 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바람들과는 달리 전쟁이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95%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고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졌다. 1991년 국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를 몰아내야 한다라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쟁 기간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크게 높아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쟁 전에 34%였던 자부심 수치가 이제는 7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점점 더 이제 뭉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사였던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조선일보네요. 난민 관련 문제를 좀 집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4,100만여 명 중에서 808만 명, 약 20%가 해외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주로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몰도바 등으로 피신했는데요. 난민 대부분은 여성과 또 아동이었습니다. 사진에는 폴란드 한 전시장의 모습이 실려 있는데요. 간이 침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EU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난민들의 건강관리, 또 교육 등 인도적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할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난민들에 대한 배려 또 지원에 대한 문제도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포탄 수만 발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미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수만 발의 포탄 구매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결과 이미 작년에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해 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해서 우회적인 판매 방식을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 우회적인 방식이라면 어떻게 판매했다는 거죠? 네, 포탄의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판매한 건데요. 미국은 미군이 사용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먼저 지원하고 우리로부터 구매한 포탄을 미군용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방식의 판매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인데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에는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 교민들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한편 그럼에도 언제까지 인도적 지원만 하기는 힘들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질 재건 사업에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공식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국익을 고려한 묘안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조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고요. 어제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종이 교과서와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서 점차 대상을 확대하다가 2028년에는 전면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제목에도 써 있는데 맞춤 수업도 할 수 있고 수포자,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도 줄일 수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가 일종의 보조교사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수학 연습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필요한 다음 문제를 내고 또 교사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서 맞춤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영어 과목에서는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말하기나 듣기 연습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듣기에는 참 좋은 시스템일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반대로 좀 우려의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이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또 보충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알게 되는 건 좋은데 그걸 일일이 손봐줄 교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또 2025년까지 1인 1디바이스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교과서 방식의 교육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효율적이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교사가 옆에서 일일이 직접 알려주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교육적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또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집값이 오르면 그때 갈라서자. 집값 때문에 이혼이 줄은 건가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이혼 건수가 9만 3천여 건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1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게 1997년 이후 25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그리고 결혼 인구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세계적 불황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신 집값인데요. 재산 분할을 위해서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워낙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소송을 조금 더 끌어달라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가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아파트 가격 감정 신청을 잇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가져오려고 하더라도 고금리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합의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양육비 기준이 올라갔고 합의가 원활하지 않게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이 좀 절대적인 존재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높던 이혼율도 지금 줄일 수 있다는 소식인데 조금 씁쓸한 소식이었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SM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사죠. 저희가 예전에 가수들 보면 시상식에서 이수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그런 멘트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를 폐쇄적 운영과 또 황제 권력이 낳은 위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큰 업적을 세운 것은 분명하지만 K-팝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 사람이 경영과 창작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라고 지적하는 평론가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요. 그러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초기 모델로 꼽히는 일본의 자니스 사무소도 폐쇄적인 경영 탓에 한계를 보이고 추락했다면서 둘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정 회사의 장기간 독점 구도는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두 회사의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요즘 K-팝 기획사들이 탈권위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기획사는 소속 가수들의 곡 선택을 할 때 블라인드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창작자 이름을 가린 채 가수와 음악 기획팀 직원 등이 함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창작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또 박진영 프로듀서가 이끄는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음악 선곡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타이틀곡과 안무, 또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총괄하던 박진영 프로듀서의 권한이 이제는 회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장치였습니다. 네, 사실 SM 엔터테인먼트는 우리 시대 그 연예인 지망생들의 꿈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이런 논란 속에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